안녕하세요. 드림코치 이창현입니다.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. 저희 형은 공부를 진짜 잘했는데요. 제가 물론 우리 형이 똑똑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형에게 또 하나가 달랐던 게 있어요. 뭐 비슷한 시간을 공부해도요, 저희 형은요 완전히 초몰입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반면 저는 엉덩이가 좀 가벼워요. 그래서 뭐 들쑥들쑥 하기도 하고 뭐 게임도 살짝 했다가 뭐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. 돌이켜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바로 집중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4년 동안 3,000회가 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. 네이버 인물 등록에도 등록되었습니다. 많은 언론 매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. 방송 강의라는 꿈도 이루어봤습니다. 8군데 온라인 클래스에 제 강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.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.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즉 이게 완전한 몰입 상태에 빠져가지고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휙 하고 지나가죠. 그리고 성과도 잘 나있죠. 이걸 집중 중에 딥워크라고 합니다.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? 저는 언제가 있냐면 바로 지금입니다.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완전 초몰입 상태입니다. 왜? 제가 앞서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다 했죠. 그렇게 해서 바바바바박 하고 나면, 끝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우와 시간이 진짜 잘 갔네? 그리고 괜찮은 영상도 뽑힌 경우도 많아요. 이게 바로 몰입인데요. 이 딥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하고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납니다.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죠. 자, 성과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보면 고품질에 대한 성과는 투입 시간 곱하기 집중의 강도예요.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감기한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이 투입 시간을 늘려야 되죠. 그래야 성과가 양이 늘어납니다.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.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집중의 강도입니다. 즉 딥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 곱하기 집중의 강도예요.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. 여러분께서 투입 시간을 예를 들어 한 8시간 했어요. 근데 집중이 예를 들어 좀 들쑥날쑥해요. 그러면 한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24의 결과값이 나오겠죠. 근데 제가 한 5시간 투여했어요. 근데 집중의 강도가 8이에요. 엄청 몰입해서 완전 거기에 집중했어요. 그러면 바로 40, 더 큰 성과가 나죠. 오히려 시간은 줄었는데도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21세기의 초능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집중의 강도고 딥워크입니다. 그러면 이 딥워크를 하기 위한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첫 번째는 방해물을 없애세요. 즉 우리가 몰입 그 순간으로 들어가잖아요. 딥워크 순간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워밍업 시간까지 좀 필요해요.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에서 10분 정도로 걸립니다. 왜? 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딥워크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1초에서 3초 사이면 빠져나옵니다. 즉, 예를 들어 핸드폰에 카톡이 울렸어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해버렸어요. 그러면 그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깨 나오는 거예요. 다시 몰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딥워크를 방해하는 그런 물건들은 없애세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 주위를 정리하세요. 이거 너무 뻔한 말이죠. 그 성공한 사람들은 정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정리를 잘해두면 집중이 잘 돼요. 특히 근데 여기서 포인트,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정리하지 마세요.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하지, 저 같은 공부 못했던 사람은 그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. 없애는 건 미리 없애놓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피상적 작업을 찾고 그걸 없애세요. 여기서 말하는 피상적 작업은 나도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러분 SNS 나도 모르게 들어가죠. 막 인스타 같은데. 저 예전에 막 인스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. 그리고 제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자꾸 실황을 확인하려고 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흐름이 계속 끊깁니다. 나도 모르게 하는 작업들을 피상적 작업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저는 이 주식했던 걸 어떻게 했느냐? 네, 맞습니다. 미국 주식으로 옮겼어요. 왜? 미국 주식은 밤에 자는 동안 돌아가잖아요. 그럼 제가 보고 싶어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에는 가급적이면 안 넣고 미국 주식에 넣는 이유는 한국이 좋아서 뭐 미국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
집중을 위해서 미국 주식을 넣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 제발 알람 좀 끄세요. 스마트폰 알람 끄세요. 왜? 제가 그랬잖아요. 들어가는 데는 한참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되는데 나오는 데는 순간입니다. 카톡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다 날아갑니다. 이게 바로 나와버리죠. 저는 그래서 카톡을 무음으로 대부분 다 해놔요. 그리고 답장이 좀 느립니다. 왜? 항상 무음이 돼 있어요. 제 스마트폰은. 특히 언제 제가 알람으로 바꿔놓냐면 저는 놀 때 알람으로 바꿔놔요. 그때 말고는 웬만하면 무음으로 다 만들어놔요. 심지어 잘 때도 누가 방해하는 거 싫어서 무음으로 해둡니다. 그렇게 하는데요. 무음으로 해두세요. 그리고 이걸 손대지 않는 멀리 보내면 제일 좋아요. 근데 이것까지는 어렵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. 그러면 이 디버크 상태에서 깨 나가지 않습니다. 저는 전화가 하루에 꽤 많이 와요. 물론 스팸까지 합쳐서. 근데 안 받아요. 왜? 무음이니까 안 보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정면 부분을 보면 저한테 뭔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걸 덮어놔요. 이렇게. 덮어놓으면 알람이 안 옵니다. 디버크 상태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. 디버크 첫 번째는 방해물을 없애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. 몰입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세요. 저는 2010년쯤이었어요. 그때 당시엔 제가 뭐 큰 돈도 못 벌고 이래 있는 상태에서 한 분께서 저보고 사무실을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 안 한다 그랬어요.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프리랜서는 항상 고정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집에서 자꾸 뒹굴뒹굴한대요. 게으름을 부리게 돼 있대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누워요. 나도 모르게 뭔가를 놀아요.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출근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몰입이 잘 된답니다. 카페에서 제가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카페에서 하면 일단 눈치가 좀 보입니다. 한 잔 시켜놓고 한참 있으면 눈치 보여요. 두 번째, 사람들도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고 음악 소리도 막 들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카페보다는 제 장소를 만들었어요. 많은 분들이 그 돈 아껴서 뭔가를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투자입니다. 내 성과를 위한 투자니까요. 이런 장소가 만약에 금액이 좀 여유가 된다면 나에게 투자가 한다고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구해보세요. 참고로 제가 싸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제가 사무실을 막 알아보니까 사무실이 비싸요. 비싸서 저는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. 이 보증금이 좀 싸고 그리고 월세도 좀 싸고 약간 외진 곳에 있어요. 그래서 원룸을 얻었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분 조금 안 걸립니다. 즉 이 시간도 확보하는 거죠. 예전에 15만 원짜리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는데 40분, 오는데 40분. 그러면 하루에 거의 80분을 운전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줄였어요. 투자하세요. 세 번째는 마감 기한을 정하세요. 왜? 이 마감 기한은 제가 말씀드렸죠. 우리 심리적 압박이에요. 사람들은요, 시작할 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감 기한이 급해지면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 제가 적어라 그러고 마감 기한, 게시 마감 기한, 데드라인, 그리고 진짜 마감 기한 이렇게 적어라 그랬죠. 제가 이 시계 보여드렸죠. 이 시계 딱 보면 제가 0시에서 시작해서 요번 1시간 안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. 그래서 편집까지 하면 0시가 되겠죠. 눈앞에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. 그래서 계속해서 마감 기한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집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디버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라. 세 번째는 마감 기한을 이용해서 디버크를 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오래 일하기보다는 깊게 일을 하십시오. 깊게 일을 하면 성과가 잘 나고 훨씬 더 큰 효율이 나니까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장소가 사무실인데요. 유튜브 촬영이든 어떤 것들을 할 때 주위에 눈치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막 예를 들어 문을 팡팡 열고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NG도 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시간도 소모되고 에너지도 소모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디버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. 당신의 꿈을 코칭해드립니다.